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십 년 전에 겪었던 무서운 밤. 옷에 되면 어디 여행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돈도 없는 고등학생이라 고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우리 고모님 댁이 당진에서는 알아주는 보신탕집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용도를 좀 두둑이 주시기에 겸사겸사 가게 됐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고모님 댁은 식당과 집이 붙어 있는 듯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은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었고 식당 뒤편으로 집을 다시 지으셨죠. 근데 여긴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방 몇 개 만들어 놓은 흡사 옛날 하숙집처럼 방 1, 방 2, 방 3으로 쭉 연결된 방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식당에 있는 방에서만 잤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방문 드렸더니 고모님 댁 사촌들이 서울 타지로 다 흩어져서 뒷방 중에 방 3이 비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짐을 풀려고 방 3의 문을 아무 생각 없이 벌컥 열었는데 작은 국화꽃들이 방에 빈틈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할머니 영정 사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놀라서 뒤로 벌렁 자빠져 버렸습니다. 고모님이 황급히 뛰어나오시고 미처 청소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국화꽃들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꺼림칙해서 고모님께 할머님 돌아가셨냐고 여쭈었더니 아니라고 자세히 보라고 영정사진이 아니고 초상화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사진과 똑같은 초상화더군요. 일단 꺼림칙하긴 해도 고모님이 열심히 치워주셨으니 그냥 의심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에는 무서워서 사촌 동생들한테 게임기를 가지고 오려고 해서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 슈퍼마리오를 하고 터미널에서 고모님 댁까지 걸어오느라 피곤해서인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갑자기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들은 그때까지 오락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잠결에 꼬맹이들한테 말을 했지요. 삐삐 섰냐? 진동 온다. 그러자 사촌 와. 형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삐삐가 있어. 그렇습니다. 저도 없는 삐삐를 초등학생 중학생 동생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때만 해도 막 삐삐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좀 비싼 금액이었죠. 그날은 그냥 동생들도 있고 해서인지 그런가 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다음날 별 의심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늘도 시골 장도 구경하고 오락실에 노래방까지 돌아다니다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늘도 새벽 2시쯤 이날은 좀 강도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침대와 같이 몸이 퐁퐁 튕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눈을 떴을 땐 눈앞에 바로 천장이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천장이요. 제 몸은 오르락내리락 위아래로 누운 자세 그대로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튕기고 있었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천장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왠지 몸이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더군요. 침대가 내려가는 찰나에 몸을 침대 밑으로 굴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고모님은 식당에 딸린 안방에서 뛰어나오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놀란 눈으로 물으시고 저는 그냥 주저앉은 채 엉엉 울기만을 30분. 식당에 불을 다 켜고 식당 종업원들과 고모님과 고모부님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랑 둘러앉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좀 진정이 된 상태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고모님은 피식 웃고 마셨지요. 그리고 악몽 꾼 것 같다고 하시며 들어가시려는 찰나 종업원 중에 한 30쯤 돼 보이시는 여자분이 몸을 덜덜덜 떠시면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종업원 말에 의하면 며칠 전 그 종업원분께서도 일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방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낮잠을 청하려고 몰래 들어갔다가 30분도 안 되어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농땡이 피우다가 걸리면 잘릴 것 같아서 여태 말을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한마디도 안 하시던 고모부님도 한 말씀 하시더군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식당 밑에 용한 동저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미 떠난 지 20년이 지났구먼. 아직도 라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그 다음 날로 짐을 싸서 집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시기라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게 되고 제가 워낙 입이 싸서 제 주변에서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지게 했죠.
군대 다녀와서는 그 방에서 자도 별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고2 당시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준 놀라운 방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멍멍이 먹으러 가면 그 방에 다시 가보기도 하는데 희한한 건 이제는 그때처럼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진 않더군요. 고2 방학 때 경험했던 놀랍고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착한 귀신. 병역 특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공장까지 너무 멀어 중간 지점에 원룸을 얻게 됐어요. 원룸이기보다는 다세대 주택이었죠. 입구, 작은 방, 주방, 방이런 구조인 흔하고 작은 다세대 원룸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썼다며 깨끗하다고 연신 강조하는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덜컥 들어갔지요. 원룸은 왠지 여자가 살던 집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깨끗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거짓말이겠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랑 컴퓨터랑 잡동사니였죠. 우선 짐을 방바닥에 널어놓고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러 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며 삼겹살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은근 피곤한지라 그냥 자고 내일 정리해야지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누가 자고 있는 제 어깨를 착하고 치며 일어나 라길래 깨버렸습니다. 참 쌩쌩했는데 일어나니 아무도 없더군요. 당연하죠. 혼자 사는데. 꿈인가 하며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룰루랄라 라면을 끓여 먹고 짐도 좀 정리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전 원래 천장을 쳐다보고 자는데 종종 옆으로도 자기도 합니다.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등 뒤에 확실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났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못한 것 같은데 목덜미가 쥐혔어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뒤돌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이죠. 그렇게 왼쪽 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뒤 대체 그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매일은 아니고 종종 와서 제 등이나 팔을 찰싹 때리며 늦잠 자는 저를 깨우기도 하고 희한하게 꼭 등 뒤에서 기대거나 제 어깨를 감싸고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계속되자 저도 베개를 2개를 세팅하고 자는 습관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역시 남자인지라 얼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뽀뽀라도 가능한 거 아닐까? 종종 깨워주고 등등하는 거 보면 착한 귀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용기를 내서 혹시 얼굴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보기 흉해요. 등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속상했지만 잘못하면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등 돌리고 잤습니다. 한 달이나 2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 20번 정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은 저를 깨워주고 얼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자장가도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겁먹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착한 귀신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여자 귀신이었어요. 원룸에 살고 있던 저는 3달이 지나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남자라 어쩔 수 없더군요. 그대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현실도 중요했기에 그래서 진도를 뽑고 뽑아서 여자친구를 원룸에 데려오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동안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낮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고 가라고 막 부탁했는데 자고 간다고 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오지 않을까봐 무지 걱정되더군요. 제발 오늘은 오는 날이 아니기를 바라며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녀는 번갈아가며 놀았지만 어느 날은 겹쳤던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헉헉대는 우리 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밤 방 저편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착한 귀신이었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아프네요. 세 번째 이야기, 모텔 실화. 제 친구 2명과 함께 어느 지역 모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3명이 각자 방을 잡았습니다. 그 모텔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모텔이었는데 방값이 저렴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 잡을 때 가장 큰 특실을 제가 선택했는데 그게 발단이었을까요?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데 공기가 무겁고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시드 드림이라고들 하나요? 자각몽? 꿈을 꾸었는데 꿈인지 인지 않은 그런 꿈. 꿈속에서도 그곳 모텔에 제가 투숙한 특실이 바로 무대였습니다. 분명 군대 선임인데 처음 보는 선임과 같이 특실에 투숙하고 있었죠. 꿈속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선임이라 뭐 이런 족 같은 경우가 다 있나 했죠. 뭐 선임이 배고프다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뭐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제가 투숙하는 모텔로 전환되더니 같이 있던 선임이라는 낯선 사람들은 어디 간 데 없고 저만 이렇게 덩그라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전 그때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죠. 그냥 개꿈이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눈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가 투숙하는 곳에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문은 저절로 잠기기 때문에 제 친구들 일이 없고 뭐야? 이거 아직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제 침대 쪽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누가 누워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가 한쪽으로 쑥 꺼지는 느낌과 함께 제 몸도 그쪽으로 쏠려왔습니다. 양손은 움직일 수 없게 눌려 있었고 몸은 더욱 눌려 밑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때 얼굴이 제 귀에 가까이 다가가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과는 달리 무서움보다는 중요한 시험 컨디션을 망치게 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발 꺼져라고 말했더니 가위가 풀려나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머리끝까지 열받아 있는 상황이라 불 꺼진 특실 침대 위에 한동안 멍 때리고 앉아있다 잠은 다 잤구나 싶어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시간이 5시 45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친구 A라는 놈에게 전화해서 같이 있자고 했더니 이 녀석은 방해된다고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 B라는 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B라는 녀석은 그때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B야 일어났냐? 왜? 시발 졸라 황당한 얘기 해줄까? 귀신 봤냐? 뭐야 너도?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무튼 존나 이상하긴 했다. 야, 일단 내 방으로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옆방으로 건너갔죠. 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그 녀석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으로 쓱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더군요. 그 녀석은 도둑인 줄 알고 그냥 자는 척하면서 가지고 갈 거 가져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와서 계속 내려다보는 느낌이 났다더군요. 단순히 좀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 먼저 선빵 날리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갑자기 돌려 일어났다더군요. 그런데 웬걸 아무도 없었다더군요. 뭐야 이거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몇 시쯤 그랬는지 시간을 물어봤더니 5시 30분 좀 넘어서 그랬다더군요. 제 이야기를 먼저 말했더라면 절 겁주려고 맞춰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30년 전의 집 귀신. 95년 당시 가족 상황은 80 넘으신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작은 형, 누나 이렇게 살고 있었고 저는 9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 잘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뇌수술을 하셔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만 계셔서 어머니가 사실 상집을 꾸려나간 지 꽤 되는 상황이었죠. 부모님 같은 큰형은 결혼해서 이미 3살 터울인 형제 둘을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남매는 미혼 상황이었고요. 제가 병장 때입니다. 제가 딴 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상이란 것은 다 챙겨 먹었어
상병 이후로는 2, 3개월에 한 번꼴로 휴가를 자주 갔습니다. 이번 휴가 나왔을 때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 계시더군요. 지병인 고혈압이 도졌는지 약을 계속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포상 휴가를 2박 3일로 짧게 나왔는데 그 나이에 어머님 편찮으신 게 확연히 보이더군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그냥 좋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충분히 고생하셨기에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어린아이처럼 좋기만 했습니다. 어쨌건 잘 놀고 복귀하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막내 아들 휴가 나왔는데 엄마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해주네. 미안하다 다음에 나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저녁하는데 뭘 신경 쓰고 그래. 괜찮아. 그러고는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복귀도 늦게 하는 바람에 집에 안부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귀하고 며칠 동안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일상적인 군 생활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늘도 별다른 일 없이 기상 소리가 나고 말년 병장의 느긋함으로 천천히 일어나 앉으면서 안경을 쓰려는데 내 침구류를 개던 후임이 모포로 제 안경을 스쳤는데 그게 손에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더군요. 어쩔 줄 모르는 후임을 보면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싸. 안경 때문에 외출 나가게 생겼네. 라고 말하며 좋아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조금 있다 행보관님이 차에 타고 파주 시내 가서 안경 맞추고 뭐 어쩌고 하다가 저녁 전에 들어왔습니다. 소대장님이 부르더군요. 집에서 전화 왔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더라. 바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큰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오늘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안심하라고는 하지만 군에 전화할 정도면 안 좋으니까 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퇴원을 하셨다니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별일 없이 며칠이 지나고 여느 때와 같이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려는데 이번에도 후임이 안경을 건드렸는데 높이가 60cm 되려나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돌로 된 바닥도 아닌 침상으로 떨어졌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더군요. 아 씨발. 욕 먼저 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과 다르게 화내는 나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후임을 뒤로하고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위태위태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별다를 것 없는 오전이 끝나고 점심밥을 먹고 나서야 기호였구나 그러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분대원 인솔하면서 놀고 있는데 소대장 탔습니다. 중대장님 방에 큰형님에게 전화가 와 있다. 어서 가봐. 그 소리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병장 계급이고 나발이고 울면서 중대장실로 뛰어들어가 전화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지금 와야 할 것 같다는 소리에 여차여차해서 병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며칠 후에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집으로 모시라고 하더군요. 추석 전날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남자 간호사 한 분이 산소호흡기를 빼시면서 20분도 채 못 견디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말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분들도 모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다른 집은 추석 요리에 행복이 가득한 날. 우리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간호사의 말과는 달리 1시간 2시간 견디시는 겁니다. 심지어 숨소리도 더 편하시더군요. 좋아지려나? 의사들 다 돌팔이 아니야. 그렇게 하루 동안 긴장된 생활하면서 거실에 있는 오디오에서는 평소 어머니가 절에서 가지고 온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전수경 같은 목탁 소리와 알 수 없는 스님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어머님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동시에 80 넘으신 할머니가 아유 집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바지 밑단을 걷어붙이십니다. 마치 홍수에 바지가랑이 젖을까봐 걷어올리듯이 하시면서요. 우리는 패닉 상태로 변하고 큰형은 한 아름에 들어오는 마르신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팔순 노인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온 식구들이 이해한 거죠. 집안은 다시 울음바다로 변하고 오직 들리는 소리는 울을 소리, 스님의 목소리와 목탁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1시 59분이 지나고 12시가 될 즈음 작은 형과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디오 소리가 간간히 늘어지듯이 그러면서 목탁 소리가 아닌 기분 나쁘게 웃는 여자 웃음소리 같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건 큰일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가족 앞에서 정확히 추석날 12시 5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디오는 다시 목탁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방 병풍 뒤에 모셔두고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는 식구들도 지친 것인지 체념인지 안정감을 찾더군요. 저를 잘 따르는 3살짜리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카 이름을 편의상 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아 할머니가 저기 병풍 뒤에 계시는 거야. 할머니가 저기. 응, 저기에 할머니가 누워 계셔. 그러고 장난삼아 제가 물어봅니다. 철아 여기 아빠, 큰 삼촌, 작은 삼촌 빼고 누구 있어? 손가락으로 병풍 뒤 양 위쪽 구석을 가르치며 저기하고 저기에 누구 있어? 철아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있는데. 철이는 누가 보여? 보이면 가봐. 라고 하니 철이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가는데 병풍 뒤가 아닌 병풍 옆 벽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놀란 나는 후다닥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의외의 반응에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무릎에 다시 앉히고 물어봤습니다. 철아 왜 그쪽으로 뛰어갔어? 할머니랑 아저씨랑 둘이서 저쪽으로 갔어. 그럼 철이는 할머니가 저리로 가서 할머니를 따라간 거야? 응. 철이가 가리킨 곳은 병풍 옆벽 쪽입니다. 저는 큰형한테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혼나고 있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잠잠해지셨는지 집 안으로 물 들어온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달간의 긴 휴가를 받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반사회인이 다 된 상태로 군에서도 탱자탱자 놀면서 저녁을 했습니다. 집에 어보니 할머니가 역시나 치매기가 오셨더군요. 요강을 할머니 방에 놓아드렸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겐 요강이 아직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요강에 들어있는 오줌을 눈이 침침하다며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장롱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리 내려오라 그러시고 한밤에는 애들 둘이 뛰어다녀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 허공에 사탕 2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애들이 왜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애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게 귀엽다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웃기도 하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형제들은 그냥 웃었지요. 시간이 지나 49제가 끝나고 피곤했는지 다들 피곤해해서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는데 큰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들 잠 덜 깬 상태에서 배웅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형이 말해줬는데 낮잠 잘 때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고생했다고 큰형한테 했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꿈입니다. 그 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수발하는 생활을 몇 년 하고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작은 형도 머리에 혹이 생겨서 뇌 수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상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갑자기 치매에 걸리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요. 그렇게 집에는 나와 누나만 지내게 되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작은 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쫓기는 되었고 큰형마저 사업에 망하고 70년대에나 있을 만한 노원구 판자촌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 형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내가 지금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창가를 봤는데 여자랑 눈 마주쳤어. 젊은 여자인데 그게 꿈에서 본 건지 진짜로 본 건지 헷갈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3층입니다. 창가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자 큰형이 예전에 할머니가 멀쩡할 때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집에 우환도 많고 해서 어머니가 점집에 간 적이 있다면서 형이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꿈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상갓집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등에 어떤 여자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래. 그래서 엄마가 점집에 물어보니까 상갓집에서 묻어온 귀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작은 형이 말을 꺼냅니다. 나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무슨 소리 들었는데 형?
목탁 소리 줄어들면서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 비슷한 것 들었는데 그게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들리더라고. 나중에 되돌려 서 들어봤는데 멀쩡했어. 저와 똑같은 걸 작은 형도 들은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작은 형은 쫓기는 생활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머리에 수술한 것 때문인지 예전 같은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고 누나는 시집가서 잘 살고 큰형도 재기에 성공하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게 되었지만 돈도 없고 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인테리어만 다시 하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베란다 쪽 문이 틀어져서 잘 닫히질 않았는데 베란다 쪽이고 사람이 오고 갈 일이 없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와이프와는 결혼 전에도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혼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결혼 3개월 전부터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와이프의 잠버릇을 잘 알죠. 와이프가 간단한 짐을 가져오고 우리 집에서 자는 첫날입니다. 덥다고 거실에서 둘이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와이프의 비명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불을 켜고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꿈의 거실 바깥 창가에서 여자가 자기를 노려봤다는군요. 무서워서 고개를 거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돌렸는데 그 여자가 베란다에서 천천히 문을 열면서 거실로 들어오더랍니다. 난 그 전에 여자 귀신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잊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바탕 일을 치르고 며칠 후에 와이프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만 자면 새벽이고 낮이고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그 소리에 놀라면서 깨더군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는 곧잘 깊은 잠에 듭니다.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괴로워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예민하고 낯선 곳에 잠을 자서 그런가 보다 하더군요. 그러나 점차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비명소리가 노래방에서 최고 데시벨로 소리 지르는 수준인데도 본인이 모릅니다. 거짓말 좀 더 보태서 그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이상할 것도 없을 수준입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그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짜증나게. 너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본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내가 그랬어? 몰라. 그냥 자. 본인이 이젠 모릅니다. 황당하더군요. 매일 그러니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미치겠더군요. 웃긴 건 친척집이나 처가댁 심지어 외국 호텔에서 잘 때도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한 그 집을 1년 만에 나오고 전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본가에서 살 때와 같은 이상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관련된 일은 그 집을 나오면서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터라는 것, 그리고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형이 그렇게 된 건 아마도 귀신이 가장 만만한 누군가를 찾다가 가장 유순하고 부드러웠던 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팔이가 아닌 제대로 된 퇴마사 같은 분이 우리 집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요.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 큰형님은 화를 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습니다.